아이고, 약 먹을 시간이네. 아이고, 고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건강해질 거야.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배부르겠어. 아니, 근데 그 고혈압이랑 당뇨랑 있으면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준다는데? 아니 뭐? 아니 60 넘어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에 그냥 고혈압이 천백만 시대요. 아니 만성질환 있다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아픈 사람이 그냥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 그 약을 먹으면 보험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박씨, 왜 보험을 진작 안 들어놨어? 아유, 그냥 약 먹으면, 나중에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야.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 그렇단 말이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약 먹으면 사람도 아닌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오래서 못 살겠구만. 아이고 고혈압이 오기 전에 보험회계사에게 물어봐야겠구만. 보험회계사 도와주시오. 안 돼요.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정말 아니 되죠.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또는 보험료가 너무너무 비쌀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공주와 함께하는 톡톡톡에서 이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릴 만능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재영록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능 해결사 재용록 전문가입니다.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버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거든요. 지금 아버님이 아니 약 안 먹는다고 보험 가입을 그때 안 시켜준다고? 아니면 보험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을 거라고? 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화를 풀어주실 수 있을지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병이 바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길게 이렇게 오랫동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거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이 진단이 내려진 이후로 3개월 이상 좀 지속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지속되는 와중에 좀 더 호전이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좀 완치가 되기란 좀 쉽지 않은 병을 보고 보통 만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디스크, 갑상선의 장애, 천식, 백내장, 녹내장, 신부정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성질환이 정말 다양한 병명이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럼 이게 만성질환이 큰 병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효자가 없다는 긴 병이라는 얘기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만약에 그런 병에 걸리시면 계속 자잘하게 그냥 약간 그 편두통처럼 계속 신경 쓰이는 그 병 때문에 고민만 많으시고 보험 가입은 안 되시겠네요? 네, 우선은 이렇게 기왕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 네. 보험 가입이 될까라는 어떤 궁금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것들은 유병력자용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다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실비라고 하는 게 유병력자용 실비가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실비랑 동등한 상품으로 가입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이시죠? 네, 일단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워낙 흔해진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하나씩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같이 복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랑 당뇨랑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비가 혹시 가입이 될까요? 이게 제가 약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 당뇨랑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따로따로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나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인수가 좀 더 좋은 편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드시는 분들은 인수가 됩니다. 근데 당뇨랑 만약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랑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렇게 당뇨랑 어떤 게 묶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B형 간염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실비를 가입하려고 봤더니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유병력자 실비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실비가 아예 안 들까요? 이게 또 B형 간염이라는 게 또 이게 또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B형 간염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분류가 있는데요. 네. 활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활동성이 있고 그리고 비활동성,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고 복용만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수가 가능한 편인데 다만 간에 대해서는 부담보라고 하는 게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할증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활동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활동성은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요해요. 그래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잘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드신다라고 하시면 약도 주기적으로 잘 드셨던 분들은 조금 인수가 완화되는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검사도 잘 안 다니고 이제 약도 잘 안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입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동안 B형 간염 복용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활동성, 비활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재영목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하신 거 듣고 나도 치료 잘 받고 잘 검사하면 일반 보험 가입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일단은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봐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유병력자 보험이랑 일반 보험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이 나는 건 일단 보험료가 당연히 유병력자용 보험이 더 비싸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해가지고 보장 면에서도 일반적인 실비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 많이 내는데 정작 보장은 덜 받는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유병력자 실비보다는 일반적인 실비를 가입하시는 게 훨씬 가입자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들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암을 진단받으셨는데 네. 실비가 없으신 분들이 아이고.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문의 남겨주시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이제 겪었던 암이 정확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흔히 말해서 TNM 분류라고 하는데 흔히 0기, 1기, 2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위암 1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암 진단받은 지 그러니까 완치가 된 지 5년이 지나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어떤 암이냐에 따라 그리고 0기냐 1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3년만 지나더라도 혹은 진짜 완치된 지 1년만 지나더라도 가입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의 병력이 그냥 단순히 무슨 암이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서류만 잠깐 떼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일반 실비를 심사 넣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브라보. 아니 이거는 저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암 진단을 받아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재영록 전문가님 제가 잘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고혈압이 뭐 1100만 시대다 뭐 당뇨가 300만 시대다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그분들을 위한 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보험 가입 잘하는 요령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가 방송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실손 의료비, 흔히 실비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 실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흔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의 인수 조건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혈압부터 보시면은 일단 가입 연령은 30살 이상부터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데 이런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심사 자체가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과 기간이라고 6개월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진단받으신 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셔야 어느 정도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동반 질병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같은 경우 같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할증될 뿐이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당뇨랑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있고, 인수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할증된 보험료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일반 실비를 가입했다. 그 이후에 고혈압약을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보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도 가능하고요. 심사 방법으로는 흔히 약봉투에 보면은 보통 자기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 약봉투를 통해서 심사도 가능하고요. 전화 심사를 통해서도 내가 정확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언제 진단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심사 가능하시고, 고지혈증도 거의 동일한데 가입 연령도 30세 이상, 경과 기간도 6개월 이상, 똑같이 고혈압을 같이 있다라고 해도 가입이 가능한데 당뇨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고, 인수 방법은 똑같이 할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약봉투나 전화 심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입 연령부터가 일단 41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 당뇨를 일찍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 실비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당뇨가 합병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워낙 젊었을 때부터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심사를 좀 매우 까다롭게 본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수치가 정상적일 때 가능하시고, 동반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수 방법도 똑같이 할증이어서 가입 이후에 당뇨약이나 어떤 진단 이런 걸로 행해지는 의료비도 전부 청구 가능하고, 이 심사 방법에서 중요한 건 똑같이 약봉투나 전화 심사가 가능한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방문 진단이라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예를 들어 피 검사라든지 간단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환자분들도 충분히 일반적인 실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또 재영록 전문가님이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동반 질환이 있을 때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우리 재영록 전문가님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우선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손 의료비, 실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런 동반 질환들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단비나 수술비, 뭐 입원비 이러한 보험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실비 외에 3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러한 보험은 흔히 말하는 325, 3개월 내에 병원역이나 2년 내에 입원 수술, 5년 내에 암 진단 이런 것만 없다라고 하면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거를 가입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는 범위가 넓은지, 그리고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험 상품을 2개 이상으로 쪼갤수록 좀 더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본인의 병력에 따라서 인수 조건이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를 선택하는 것부터도 병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면은 제가 크게 4가지를 가져왔어요. 일단 A사라고 하는 곳에 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심장혈관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이러한 것들로 구성을 했을 때 거의 다 동일 조건으로 제가 짜왔어요. 근데 A라고 하는 한 회사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5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기준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18만 8,310원 정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4천원 정도인데, 만약에 지금 이 질병이 고혈압이나 어떤 고지혈증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을 복용하더라도 할증되지 않는 상품으로 받아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회사로 그냥 유병력자 보험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만약에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병력자 보험으로 쪼개게 되었을 때는 옆에 A사랑 B사로 구성을 했을 때 보면은 내용은 동일한데 보험료가 남자의 경우에는 16만 1,000원, 여자의 경우에는 11만 7,000원 정도로 대략 월 보험료가 2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총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몇백만 원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를 제가 잘 보라고 하신 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C사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남자의 경우에는 20만 4천 원, 여자의 경우에는 16만 1,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A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C사를 분류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네. 옆에 보시면은 남자의 경우는 18만 9천 원, 여자의 경우에는 15만 1,000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구성을 어떤 회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월 보험료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이런 것도 정말 꿀팁이네요. 저는 사실 보험 가입을 하면 뭐 암보험은 이 회사 뭐 이렇게만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재홍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정말 알차고 정말 보험료를 낮게 가입하는 방법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는 혼자서는 너무너무 어렵다, 내 보험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하시는 분들, 우리 재홍 전문가가 정말 치킨 반 후라이드 반보다 더 알찬 구성 보험 아주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49로 전화 주시면 우리 재홍 전문가님이랑 연결해 드릴게요.